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비록 젊은 나이이지만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여러 정치권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정치권이 들어서도 늘 문제는 있어 왔지만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선거로 얼룩진 국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 구호성에 그칠지언정 국민의 화합을 제1의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출범하고 단 한 번도 공산주의자들과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기 때문에 휴전선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남쪽에서는 늘 남남 갈등이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선거로 발생한 극한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을 화합시키는 것이 제일 큰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전혀 색다른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우리는 보고 또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 단 하루도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없는 인민재판을 필두로 문재인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던 많은 전 정권의 인사들이 감옥으로 보내졌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 편이 아니면 용서 없는 그런 무서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간의 세대 갈등,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그야말로 이분법으로 철저히 갈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편이면 아무리 부도덕하고 부패되어도 용서되고, 반대편에 서면 모두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무서운 세상으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왜 이리도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늘 선거가 끝나면 국민 화합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을 사분오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는 서로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본인들의 생각만이 정의라는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혹자는 대한민국의 이른바 적화 작업이 이미 절반은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현대사회는 경제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 정책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 52시간과 탈원전 등 반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해서 이 정부는 국가 경제를 그야말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와 더불어 외교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 마찰은 대한민국의 외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과 같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하곤 하는데, 총칼을 쓰지는 않지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국가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는데 외교부와 외교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문재인의 민정수석 비서인 조국이라는 일개 비서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화가 납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라는 조국이 SNS상에 남겨놓은 40여 건의 본인 의견인지 문재인 정권의 의견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그야말로 유치하기 그지없어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대학교 법학교수를 역임했다던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라는 관료의 입에서 죽창가, 이적행위 등 법을 전공했고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이자 대한민국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의 입에서 어찌 그런 무식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야말로 국격이 나락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말하는 임진왜란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선조라는 얼치기 왕과 간신배들이 권력을 향한 욕망들이 왜구를 불러들인 것 아닙니까?
충신은 역적이 되고 관신은 충신이 되는 선조라는 권력자의 무능으로 왜구들이 조선을 짓밟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자, 절반이 넘는 백성을 노비로 만들고 대다수의 백성을 문맹자로 만들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선조와 간신배들이 임진왜란을 만들어낸 주역들 아닙니까?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백성들이 노비로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치고 살아남으셨다면 선조와 간신배들이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조와 간신배들이 불러온 또 하나의 비극 병자호라는 청나라의 야욕 때문만이었을까? 조선의 또 다른 무능한 권력자 인조와 간신배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조선의 50만 명이 넘는 아녀자들이 중국으로 끌려가 노비가 되었는데 인조와 간신배들은 그 어떠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한말 무능함에 그친 고종과 간신배들이 종이 한 장의 조약으로 조선을 일본에 넘겨주고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던 조선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동학혁명에 봉기했던 조선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 죽창을 들고 있었습니까? 자, 무능하고 부패한 고종과 간신배들을 향한 무력봉기가 아니었습니까? 살기 위해 처절하게 죽창을 들고 나간 백성들을 일본을 끌어들여 몰살시킨 것이 고종과 간신배들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그 부끄러웠던 역사 단 한 번도 백성들을 배불리게 먹여주지 못하는 무능한 위정자들로 가득했던 조선의 역사를 문재인 정권은 미화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권력자 고종과 간신배들 또한 조선 백성들을 우민화했고 우매한 백성들은 위정자들의 손에 36년간 일본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일제 36년은 고종과 간신배들의 간악한 선택이었고 조선 백성 전체가 노예로 전락한 대가로 오로지 위정자들의 뱃속만 채워졌습니다. 서울대를 나왔던 조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축창가는 누구를 향한 축창가입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를 향해 서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충성심이 국민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5년이면 끝날 문재인 정권에 있는지 국민들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적이 되고 매국노가 되어야 하는 당신의 말이 총칼만 안 들었지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만드는 당신의 그 탁월한 능력은 문재인 정권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신의 입은 지금 국민을 말하고 애국을 말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문재인의 충견일 뿐입니다.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당신의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당신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의 우매한 백성들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야말로 자유시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혹시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 각자의 의견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경제 분쟁 정도의 문제로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그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거두기를 바랍니다. 첨단 문명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100년 전의 역사적 사실로 하루아침에 동맹국이 적으로 바뀌고 죽창을 들고 일본과 전쟁을 하자는 조국 당신의 충성심은 문재인에게나 하시고 당신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이적행위라고 선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신복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뿐 아니라 지금 세계와 시대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가 800만 명입니다. 치졸하기 그지없는 현 정권의 관료 아니랄까봐 늘 분리하면 개인 의견이라고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정권이 끝나면 짐 싸들고 집으로 가야 할 유한한 목숨임을 항상 명심하시고 말을 할 때는 늘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일본에 살고 있는 수십만의 제1동포들이 고초를 겪고 있고 법을 전공했다는 대한민국의 관료가 국제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말하지 않고 죽창가를 논하며 국민들에게 폭력을 선동하지 말기를 거듭 경고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이성을 찾으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해외에 나와 있는 800만 명의 재외동포의 삶이 고달퍼진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자, 문재인 세력의 권력 연장을 위해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고 또 선동이 필요하더라도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극단적인 선동은 거두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부존 자원이 적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야지 감정적으로 대하면 세계 그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겠습니까? 제발 권력의 눈이 멀어 어줍지 않은 선동을 거두고 제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국에 우려를 표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이 계신 듯합니다. 좌우를 떠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다는 기본 논리에 비추어 자, 오직 북한 정권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국방은 자,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입니다. 9.19 군사 합의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전현직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였다는 문재인이 평양에 올라가 능라도 경기장에서 노예의 춤을 추고 있는 북한 어린아이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김정은과 기립박수를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세상에도 둘도 없는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통수권자를 가진 대한민국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외면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김정은을 신봉하는 빨갱이들의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온전한 것이 기적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수백만의 사상자를 냈던 6.25 전쟁을 북침이라 말하지 못하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현 정경두 국방장관, 자, 그리고 권력 앞에 부하들의 목숨 따위는 아무런 상관없는 영혼까지 팔면서 권력의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영혼 없는 장성들을 따라야 하는 대한민국 군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일이 되어도 국방은 튼튼해야 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 주변에는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나라들의 도전들로 잠시라도 편안한 날이 없어 왔습니다. 우리가 철통 같은 정신무장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과 소통해보면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너무도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이 어찌 되는지는 시리아와 예멘의 난민들이 어찌 되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 연장의 눈이 어두워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을 꿈꾸는 문재인 정권이 꾀하는 국방 해체가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먹거나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살아생전에 고려연방제라는 시대의 괴물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